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강의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첫 영상부터 차분히 따라오시길 권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일종의 시리즈물입니다. 드라마에서 중간에 건너뛰면 다음 편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어디 안 도망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영상 하나하나를 시청하며 제가 설명하는 기법을 차근차근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엠벨선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것도 중간중간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그걸 미리 확인 안 하고 영상을 올린 것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 깜빡깜빡합니다. 엠벨선도 중간 영상에 다 설명이 있으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영상을 따라오시길 권하겠습니다.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제가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24년 주가 전망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끝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시면 불러오기를 할 때 지표 겹치기가 아닌 지표 추가를 한 후 밑에 보조지표에 엠벨선이 생기면 그것을 가격 차트로 끌고 와 겹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볼벤선에 대한 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다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분히 영상 하나하나를 탐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지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잡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검색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 보니 첫 번째 드린 검색식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검색식 중 첫 번째 검색식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검색식을 여러 개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첫 번째 검색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작전 참모장님께서 새로 수정한 검색식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이걸 쓰시길 바랍니다. 영상 밑에 깔아놓겠습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검은선에 대해 복습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나오네요. 이후 주가가 야금야금 상승을 합니다. 아랫꼬리 윗꼬리가 다 달린 도지형 캔들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매물을 소화하면서도 상승 의지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보통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에 눌림이 나올 것도 같은데 약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아래 거래량을 참고해보면 좋습니다. 거래량 캔들들이 음봉보다는 확실하게 양봉들이 많습니다.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눌림이 나오는 경우는 예외 없이 음봉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계속 들고 가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점에서 차트를 늘려 크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력주임에 확실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계속 매집봉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거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거래량 캔들에서 장대 양봉 뒤에서 꾸준히 거래량이 지속되는 것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손바뀜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존버하던 개미들이 나가고 새로운 개미들이 유입되고 또한 세력들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특히 다시 등장한 장대 양봉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 정도 거래량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세력 신호인 것입니다. 세력이 이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작정했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작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림 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차트도 종종 나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야금야금 패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종목마다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의 성향이 다 틀립니다. 주가를 크게 흔들어 파동을 주면서 상승시키는 녀석들과 비교해보면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는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첫 번째 타점을 놓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 타점을 잡으면 좋을까요? 급상승하는 차트에서는 눌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야금야금 패턴에서는 눌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빨리 캐치하고 따라 붙어야 합니다.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바로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세 가지 선이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즉 골든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는 주포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2번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두 개의 타점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색 선이 검은 선을 크로스하는 지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녹색 선을 크로스하고 나서 다시 하방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상승세를 보장하는 것이 저는 검은 선을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경험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실전에서 각자 경험을 하시면서 스스로 원칙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주포의 의도를 읽습니다. 아, 이 녀석은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말이죠. 느낌표 지점의 가격 캔들을 보아도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저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이런 야금야금 패턴도 언젠가 한 번은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슬아슬하게 하늘색 선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늘색 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주포의 페이크입니다. 선 안쪽으로 툭 들어와 생긴 양봉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연필로 표시된 양봉의 하루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초의 갭으로 뚝 떨어져 시작해서 장중에 계속 치고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약간 밀린 형상입니다. 오늘 복습하실 때 이런 부분은 30분봉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초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수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고 주포가 페이크를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들을 적당히 털어내기 위해 시가에 일부러 매도 물량을 쏟아내 투매를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단타를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초에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야금야금 치고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개미털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겠네요. 이해하시기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30분봉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 급락을 과대 낙폭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분명 주포 녀석의 장난입니다. 개미를 털기 위해 겁을 한번 주어 투매를 유도한 후 다시 야금야금 끌어올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날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초에 거의 20% 정도 갭을 떠서 시작해서 밀려 내려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날을 보면 갭으로 하락해서 보합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야금야금 패턴도 분봉상에서 주포가 주가를 갖고 놀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다 보입니다. 그 다음 상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주가를 갭으로 띄어 쭉쭉 끌어올린 후에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 다음날 다시 갭으로 띄워놓고 줄줄이 하락. 다시 다음날 갭으로 급락을 시킨 후 서서히 끌어올리기. 다시 다음날 야금야금 상승하다가 급등 후 하락. 다시 다음날 장막판까지 단계적 하락. 다시 다음날 급상승 후 급락 장막판에 소폭 상승. 이렇게 주포는 지 마음대로 주가를 가지고 놀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며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30분봉으로 보면 주가의 이러한 세밀한 핸들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분봉 단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이제 나한테 다 죽었어. 하하, 농담입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의도를 읽어내고 저 과대 낙폭이라는 페이크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버티고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늘색 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매도 타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디테일을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원칙대로 하시길 권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칙대로 하늘색 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다만 중수분들은 제가 설명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포의 의도를 읽고 계속 끌고 가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더 힌트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거래량입니다. 하늘색 선 안쪽으로 들어온 양봉 캔들에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보았습니다. 역시 제 해석이 맞았네요.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는 상승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겁을 먹은 개미들이 빠져나가 그 가격대에 매물이 쌓여 있지 않아 주포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주가를 가볍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다시 갭으로 띄어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제가 나중에 갭 상승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겠지만 갭 상승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이 시작하고 시초에 10% 심지어는 20%까지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전날 호재 뉴스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혹은 세력의 주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갭으로 띄워놓고 쭉쭉 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단타 영역입니다. 시초가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단타꾼들의 영역이기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윙의 관점에서 이날 장이 끝나고 캔들을 분석하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 갭으로 떠서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주포의 의도를 읽으면 됩니다. 아, 이 녀석은 주가를 더 부양시키려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후 주가는 다시 아슬아슬하게 하늘색 선을 타고 갑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네요. 하늘색 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저 큰 음봉은 누가 보아도 확실하게 하락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을 갖지 말고 매도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은 음봉 2개 뒤에 다시 양봉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 양봉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게 반등의 신호이냐 아니면 페이크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시 단선은 거래량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했다. 요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직전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주가는 상승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 작은 매수세를 가지고도 주가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차트를 분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습을 하시면서 요 포인트를 매매일지에 정리하시고 형광펜 밑줄 쫙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는 상승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다. 아, 매도 물량이 없어서 주포가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구나. 요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근본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튤립 대란이 일어나서 튤립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튤립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장사꾼 하나가 이 상황을 직감하고 튤립 가격을 조금 올립니다. 그래도 튤립이 잘 팔립니다. 욕심이 생긴 장사꾼은 가격을 또 올립니다.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몰려 가격을 또 올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과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하면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개입이 없다면 순수하게 시장의 논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됩니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몰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가볍게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즉 공급이 없으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기법, 즉 눌림에서 타점 잡기의 근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없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매도세가 멈춘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최저 거래량을 찾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찾으면 다음 순서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차트에서도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거래량 캔들과 가격 캔들의 상관관계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과정을 차분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난이도 있는 차트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알듯 말듯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공부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차분히 돌려보면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복습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실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더 먹을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복습하실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저 거래량 없는 양봉이 정확한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최저 거래량이기에 다음날 전조 현상 없이 바로 슈팅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차트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 그분들로부터 차트 분석을 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 즉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원리에 의해 세상이 굴러갑니다. 자본주의 시장을 관통하는 원리는 뭐니 해도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지배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어느 분야든 고수가 될수록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일이간지라고 합니다. 즉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일수록 하수입니다. 촌철살인, 간명하지만 핵심을 뚫는 말 한마디로 설명하는 사람이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자꾸 복잡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가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서 계속 실패하기만 하는 지인이 물어봅니다. 어이, 김영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 거요? 나는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네. 그럼 자신의 공부와 경험에서 나온 한마디를 툭 던져주는 겁니다. 참을성 있게 눌림의 자리를 기다려봐. 혹은 저평가 우량주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의 상승 초입을 잡는 거지. 혹은 먼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를 찾아 그러고 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골라봐. 이런 식으로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몸으로 검증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수련하여
나만의 매매 기법을 완성하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제 기법을 알고 나서 이거 되게 신기하네. 이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씨드를 때려 박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변수들을 다 잡아낼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지게와 인욕을 지키며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에서 저점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더라도 고수는 2차 타점, 즉 눌림에서 반등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 있어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냅니다. 저는 이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 자리를 보고 과장된 느낌표처럼 바로 여기네 라고 탁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이 차트로 매매를 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저 작은 양봉의 종가에 적당한 시드로 베팅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입이 아파 앞으로 공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점을 제대로 잡아 저 큰 상승분을 먹었습니다.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 장대 양봉의 종가입니다.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늘색 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매물대에 딱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미련 없이 털고 나와야 합니다. 여지없이 급락을 이어갑니다. 이제 다시 반등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은 선, 즉 2차 저지선이 무너지면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색 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뚜기가 펄쩍 뛰어다니는 것 같네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가 약은 것이 갭상승과 갭하락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갭상승을 하고 또 개미들을 털어버리기 위해 갭하락을 이어갑니다. 저 짜잘한 음봉이 모두 갭상승과 갭하락 후에 약간 눌림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에게 비웃음을 한번 날립니다. 이 쪼잔한 새끼. 이건 남자도 아니고 못도 아니네. 이렇게 말이지요. 이것은 실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역시 갭상으로 한 번의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저는 보통 치사해서 이런 놈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하지만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놈을 잡을 수 있는 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원리는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최저 거래량의 원리입니다. 제가 거래량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이 보이시나요?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 차트에서는 오히려 양봉이 떴습니다. 이제 팔고 나갈 사람이 없어 거래량 없이도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방은 닫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를 잡아 지지와 저항에 대해 특강을 하겠지만 고수들은 보이지 않는 지지와 저항을 탁탁 잡아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부딪혀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저항 라인이고 계속해서 맞고 튕겨 올라가는 자리가 지지 라인입니다. 물론 저항을 돌파할 때도 있고 지지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특강 때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차트 분석을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척척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하튼 저 자리가 타점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최소 거래량 그리고 그 시점에서 형성된 양봉 캔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난이도 있는 차트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이 영상 안에 정말 고수들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복 시청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실전에서 이런 타점들이 나오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주 매매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이런 자리를 찾아내서 급상승을 먹는 경험이 축적되면 이런 기법이 비로소 본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도 영상 만들다가 보니 때를 놓쳤네요.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 하겠습니다. 계란 2개 넣고 밥도 팍팍 말아 먹어야지. 히히.